안녕하세요. MMI 연구실 석사과정 이성훈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드 노벨티 디텍션입니다. 먼저 노벨티 디텍션에 대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벨티 디텍션은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면서 노멀 클래스랑은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노블 클래스를 구분하는 타스크입니다. 아웃라이어 디텍션도 있는데 이거는 노멀 클래스에서 아예 다른 아웃라이어 클래스를 구분하는 타스크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흰색 강아지로 노멀 클래스를 정의를 했다면 노블 클래스는 무늬가 있는 강아지를 뜻하고 아웃라이어 클래스는 말이나 호랑이와 같은 아예 다른 종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뜻합니다. 이렇게 디텍션 방식은 둘 다 유사하게 노멀 데이터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래서 그거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디텍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세그멘테이션은 불가능하지만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노벨티 디텍션은 타이니 이미지넷이나 사이파, SVHN 데이터셋과 같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검증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 말고 데이터의 양이 적은 좀 제너럴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노벨티 디텍션 성능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기반으로 노벨티 디텍션을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베이스라인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MSP인데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의 가장 큰 값을 스코어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보통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인라이어로 학습이 된 거는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의 맥시멈 값이 많이 크겠지만 학습을 한 적이 없는 값에 대해서는 뭐 4개의 클래스라면 0.25로 모두 유니폼하게 나오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MSP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보시면 이 컨피던스라고 하는 값이 맥시멈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런 컨피던스가 큰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컨피던스가 작은 거여서 왼쪽으로 가면 아웃라이어고 오른쪽으로 가면 인라이어다 라고 해서 노벨티 디텍션을 진행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오딘이라는 방법인데 이건 앞서 설명한 MSP를 조금 변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SP 방법에서 소프트맥스 스코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템퍼러처 스케일링하고 FGSM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해서 성능을 조금 더 높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템퍼러처 스케일링은 아래 수식으로 표현한 것처럼 그냥 소프트맥스 클래스가 아니고 하이퍼 파라미터 T를 통해서 소프트맥스 스코어를 스무딩을 해주게 되면 조금 더 나은 MSP 성능을 갖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FGSM 방법인데 FGSM은 원래 인풋 이미지에 약간의 노이즈 같은 퍼터베이션을 줌으로써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디시전을 방해하는 그런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가 로스의 기울기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함으로써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로스 기울기 방향으로 인풋을 업데이트를 하면 그렇게 작은 퍼터베이션을 주면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쉽게 넘겨서 원래가 1번 클래스라고 해야 될 이미지면은 그걸 2번 클래스라고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드버서리얼 어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오딘에서는 맥시멈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의 기울기 방향으로 이동을 시키면 소프트맥스 프로버빌리티의 맥시멈 쪽으로 좀 더 이동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라이어라면 조금 더 많이 이동하고 아웃라이어라면 조금 이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결합한 게 오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메소드는 말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한 메소드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MSP나 오딘하고는 다르게 MSP를 사용하지 않고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노벌티 디텍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말라노 디스턴스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랑은 다르게 공분상까지 고려를 한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클래스에 대한 각 센터와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거리를 구하고 1번과 가까우면 이거는 1번에 속하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클래시파이어를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써놓은 수식을 스코어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수식도 마찬가지로 맥스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말라노비스가 가장 가까운 거를 스코어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중에 2번이 좀 더 가까운데 그거에 대해서 말라노비스 스코어로서 사용을 하고, 이 스코어가 엄청나게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웃라이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원래라면 제한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려야 하는데, 저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부터 제가 제안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데이터셋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노벌티 디텍션에 적합한 데이터셋의 특징을 나열해 봤는데, 이거는 노벌티 디텍션이기 때문에 데이터셋의 클래스 간의 유사한 형태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특징적 차이로만으로 클래스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너무 작지 않았으면 좋겠고, 클래스는 4개 이상일 때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너럴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서베이한 결과 애니멀 10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동물의 종에 따라서 10개의 클래스로 나눠지고, 그리고 클래스 간의 유사한 형태를 지니진 않지만 그냥 쉬운 데이터셋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10개의 클래스 중에 5개는 인라이어로, 그리고 나머지 5개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으로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셋으로 스탠포드 덕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의 종류별로 120 클래스로 분류를 해놓은 데이터셋인데, 엄청나게 많은 클래스가 있지만 이미지의 개수가 많고 서로 특징이 겹치지 않는 그런 클래스만 활용을 하려고 해서 8개의 클래스를 뽑았고, 그 중에서 4개의 클래스는 인라이어로, 나머지 4개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아웃라이어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구글에서 크롤링을 해서 클래스별로 약 600개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같은 데이터셋에선 라지 카테고리라고 해서 좀 유사한 품종들끼리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클래스를 또 8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8개의 클래스로 정리한 데이터셋이고, 위에서랑 같이 4개는 인라이어, 나머지는 아웃라이어로 해서 학습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몰 카테고리는 견종의 일반적인 특징뿐만 아니고 색깔만을 학습을 하는 등 그런 지역적인 특징으로 클래시피케이션할 가능성이 높지만, 라지 카테고리는 견종의 생김새나 형태로 분류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특징을 좀 골고루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데이터셋을 정리를 하는데, 일단 테이블 1은 이렇게 구성한 데이터셋을 정리한 표고, 앱노말과 노말 클래스의 개수, 클래스별 평균 이미지 개수와 예상하는 상대적 난이도를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딘에 대한 코드로 검증을 해보았는데, 이 검증한 것은 테이블 2에 있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은 AUROC 스코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2를 보시면 라지 카테고리가 가장 성능이 높게 나오고 스몰 카테고리가 가장 성능이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애니멀 10 데이터셋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 데이터셋이긴 하지만 라지 카테고리의 특징을 예상보다 더 잘 추출해서 라지 카테고리가 가장 쉬운 데이터셋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스몰 카테고리는 데이터셋이 적어서 전체적인 특징보다 지역적인 특징만을 추출을 해서 AUROC 스코어, 그러니까 노벌티 디텍션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셋이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일의 오브젝티브는 일반적인 노벌티 디텍션이 사이파나 타이니 이미지넷 같이 클래스나 이미지가 많은 것을 타겟으로 하지만 저는 제너럴한 데이터에서의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오브젝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텍션 속도나 모델의 이피션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노벌티 디텍션 성능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할 것이고, 추후에 노벌티 디텍션에 맞는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도 진행을 하고 성능 검증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 방향은 아까 마할라노비스와 같은 방법으로 성능 검증이 진행이 안 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성능 검증을 진행을 하고 노벌티 디텍션을 제가 만든 데이터에 스페시픽하게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3일까지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최적화 및 최종 검증을 해서 최종 자료 제출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